20세기 한국 소설 17.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정광용, 이범선, 이호철. 정광용의 사수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어린 시절부터 경쟁 관계였던 나와 친구비의 이야기를 그린다. 두 사람은 학교에서 체벌, 경위를 둘러싼 사랑, 공기총 대결 등 내내 경쟁하며 살아간다. 전쟁 후 나는 비가 이적 혐의로 사형수가 된 사실을 알게 되고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되어 비를 향해 총을 쏘게 된다. 비가 쓰러진 뒤 나는 패배감과 허무에 휩싸여 의식을 잃는다. 작품은 인간 내면의 경쟁 본능과 분단의 비극을 심리적으로 그려낸다. 정광용의 껍빛 단 리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6.25 전쟁을 거치는 격동기를 배경으로 외과의사 이인국이 시대마다 권력에 따라 친일, 친소, 친미로 변신하며 부와 권력을 좇아 살아남는 과정을 그린 풍자소설이다. 이인국은 일제 때는 황국 신민, 해방 후에는 소련군에 아부하고 전쟁 후에는 미국 대사관에 줄을 대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세한다. 작품은 이인국의 카멜레온 같은 삶을 통해 시대의 부조리와 지식인의 사대주의, 민족의 자화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은 강원도 두메 산골 학마을 사람들이 학을 신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다. 학이 나타나면 기룬이, 사라지면 애군이 온다고 믿는 마을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고난을 맞는다. 주인공 바오는 인민군이 되어 돌아와 학을 쏘아 죽이고 마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다. 전쟁 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로 돌아오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애송나무에 담는다. 이범선의 갈매기는 전후 섬마을을 배경으로 피난민 출신 교사 훈과 섬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다. 훈은 섬에서 만난 거지노인 서씨와 갈매기다방 주인 부부 등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작품은 선호인이 전쟁 중 헤어진 아들과 재회하는 기쁨, 그리고 다방 주인 부부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 평온한 일상 아래 숨겨진 전쟁의 상처와 인간의 슬픔을 잔잔하게 드러낸다. 이범선의 오발타는 6.25 전쟁 직후 월남민 송철호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다. 실성한 어머니, 만삭의 아내, 영양실조 딸, 전쟁 후 방황하는 동생 영호, 양공주가 된 여동생 명숙 등 가족의 불행이 이어진다. 동생은 강도죄로 체포되고 아내는 출산 중 사망한다. 충격에 빠진 철호는 치과에서 이를 모두 뽑고 택시에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어머니처럼 가자, 만을 외친다. 작품은 전후 현실에서 방향을 잃은 인간의 절망을 그린다. 이범선의 타량은 6.25 전쟁 중 중공군의 남하로 한 마을에서 함께 월남한나, 두찬, 광석, 하원이 부산에서 피난민으로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다. 네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며 힘든 삶을 견디지만 점차 현실에 적응하는 광석과 고향만을 그리워하는 하원, 그리고 갈등과 소외가 깊어진다. 결국 광석이 화차에서 실족사하고 두찬은 이들을 떠나며 나도 하원을 버릴 결심을 한다. 작품은 실향민의 고통과 고향에 대한 집착, 그리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의 각자의 선택을 그린다. 이범선의 판문점은 주인공 진수가 외국인 기자들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 여기자를 만나고 두 사람 사이에 이념적 논쟁과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소나기를 피해 함께 지프차에 오르지만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각자 남과 북으로 돌아선다. 작품은 분단의 아픔과 남북 간 이질감, 그리고 극복해야 할 현실의 장벽을 밀도 있게 형상화한다. 이범선의 부시장 부임지로 안가다는 분단 상황과 이데올로기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작품은 부시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이념적 갈등과 현실의 모순, 자기 내면의 갈등 끝에 결국 부임지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과정을 통해 분단 현실의 부조리와 인간의 내면적 고뇌를 드러낸다. 이범선의 남에서 온 사람들은 6.25 전쟁 당시 남한 출신 의용군들이 북으로 올라가 인민군에 편입되어 생활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주인공 나는 남에서 온 여러 의용군들과 함께 북에서 군가를 배우고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교육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원 갈승환과 김석조 등 다양한 남쪽 출신 인물들과 갈등과 우정을 겪는다. 각기 다른 처지와 성향을 지닌 이들은 이념과 현실, 인간적 이해 사이에서 부딪히며 결국 주인공은 포로가 되어 남아하는 길에 오르지만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다. 작품은 분단과 전쟁이 남긴 인간 군상의 복잡한 심리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현대문학의 중요한 시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 당신을 환영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1950년대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세 작가시네요. 정광용, 이범선, 이호철. 네, 맞습니다. 이 세 분이 사실 다 북한 출신으로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오신, 그러니까 실향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당시 한국 사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했고 또 뭐랄까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관료 독점 자본주의 모습도 있었고요. 이념적으로도 좀 경직되어 있었죠. 그렇죠. 아주 경직된 사회였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세 작가분들이 실향이라는 그 공통된 경험을 각자 어떻게 다르게 풀어냈는지 그 차이를 좀 비교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진짜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보면 작품 세계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일단 정광용 작가는 약간 거리를 두고 좀 객관적으로 시대를 보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강하죠. 대표작 껍빛단 리의 이인국 박사 같은 인물 있잖아요. 와, 정말 그 시대 기회주의자를 너무 날카롭게 풍자했죠. 그렇죠. 이인국 박사는 일제 때부터 미군정, 한국전쟁까지 계속 살아남으려고 신념을 바꾸는 인물이잖아요. 좀 부정적이긴 해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전형적인 인물. 네, 그런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좀 비판적으로 웃어넘기려는 시도랄까요? 근데 또 사수 같은 작품을 보면 시간을 막 뒤섞어요. 아, 맞아요. 시간 순서가 좀 특이하죠. 네, 단순히 시대를 비판한다기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의 어떤 비극성이나 운명,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객관적인 관찰이랑 풍자, 또 실존적인 고민이라 전광용 작가가 그런 쪽이었다면 이호철 작가는 정말 자기 경험이 문학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자전적인 요소가 강하죠. 어린 나이에 겪은 그 실향민으로서의 생존 문제가 작품 곳곳에 녹아 있잖아요. 탈향이라는 제목부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고향을 잃었다 이게 아니라 뭐랄까 적극적으로 떠나서 현실에 발을 붙이려는 그런 의지? 정확히 보셨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고향을 잃은 실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려는 탈향의 의지죠. 물론 그렇다고 고향이 안 그립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그리움은 당연히 있겠죠. 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려는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선택인 거죠. 그러다가 또 판문점 같은 작품에서는 분단 현실 자체를 아주 냉철하게 보잖아요. 네, 판문점은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상황. 남과 북이 너무 달라져 버린 데서 오는 그 이역감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강하게 드러내면서 체제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생존을 위한 능동적인 의지, 그러면서도 분단 현실에 대한 냉철한 비판. 그럼 이범선 작가는요? 전광용 작가랑 나이는 비슷한데 이호철 작가처럼 자기 경험이나 실향민의 고통을 작품에 많이 담아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자전적인 삭체가 꽤 짙죠. 특히 오발타는 제목부터가 뭔가 잘못되어 버렸다? 이런 느낌을 확 주잖아요. 네, 잘못 발사된 탄환이니. 주인공 송철호가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계속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죠. 그의 그 끊이지 않는 치통 있잖아요. 아, 네, 계속 이를 아파하죠. 그게 그냥 이가 아픈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그 소외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전후 사회의 그 암울함, 희망 없는 인간 군상을 정말 강력하게 그렸어요. 오발탄이 그렇게 좀 절망적이라면 항마을 사람들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그 학위 상징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맞아요. 항마을 사람들은 겉보기엔 좀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도 역시 거대한 운명 앞에서 불안해하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학이 떠나고 마을이 황폐해진 후에도 마지막에 덕이가 어린 항나무 묘목을 심잖아요. 네,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게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여전히 거대한 운명이나 시대의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는 그런 느낌도 주지만요. 정말 작가마다 실향의 아픔을 풀어내는 방식이 이렇게 다 다르네요. 그렇죠. 객관적인 풍자도 있고 정광용, 생존투쟁과 현실 비판 이호철, 또 실존적인 고뇌와 공동체의 운명 이범선까지 시간 구성을 비트는 거나 껍빛 달리 사수, 상징을 쓰는 거, 오발탄의 치통, 항마할 사람들의 학 같은 기법들도 각자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었고요. 네. 결국 이세 작가는 실향이라는 그 공통된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1950년대라는 격동의 시대를 정말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아주 다채롭게 증언한 셈이에요. 그 시선들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개인들의 고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어떤 작가의 이야기나 시선이 특히 와닿으셨나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작가들이 정말 치열하게 마주했던 그 분단 현실, 급격한 사회 변화,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70년 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글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건 아닐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